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동반자여.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에 머물고 계신가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스며들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나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밤 저는 아주 특별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그 손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가 속삭이는 듯이 다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뒤늦게서야 발견했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는 방랑자 오우무아무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손님이 실제로 지능을 가진 존재의 탐사선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친 것이 우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을 깨닫지도 못한 채 흘려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의 이름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우리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2017년 10월 하와이에 있는 한 천문대에서 시작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탐사를 위한 일상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태양계의 끝자락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춤추는 카이퍼 벨트 너머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망원경이 포착한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별들 사이를 꽤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혜성이나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궤도를 계산해 본 천문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작은 점의 움직임은 기존의 모든 천체들과 달랐습니다. 그 궤적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쌍곡선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것은 이 물체가 우리 태양계 내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고향을 떠나 온 말 그대로 성간의 방문자였습니다. 고대의 신화 속에서 여행자들은 언제나 신비와 지혜를 품고 다녔습니다. 오우무아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전령을 의미하는 오우무아무아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이 방문자는 우리에게 수많은 수수께끼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이나 소행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내부의 얼음이 녹아 꼬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에게는 혜성의 트레이드마크인 꼬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게다가 그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둥근 소행성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밝기 변화를 통해 추정해 본 결과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식가처럼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10대 1의 비율로 좁고 긴 마치 연필이나 시가와 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했던 어떤 자연적인 천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와 꼬리 없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신비로웠지만 오우무아무아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궤적을 다시 분석했을 때 그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가속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살짝 밀어준 것처럼 오우무아무아는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혜성이 꼬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가스 분출은 이 미세한 가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제트 엔진처럼 말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umu아무아에게서는 어떤 가스 방출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가속을 만들어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태양열에 의해 표면의 수소나 다른 휘발성 물질이 미세하게 증발했을 것이라는 가설, 혹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얼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했죠.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오umu아무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매우 대담하고도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오umu아무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아니라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인공적인 탐사선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물론 이 가설은 즉시 과학계의 주류 의견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설명을 선호하니까요. 마치 면도날로 불필요한 가설들을 잘라내는 오컴의 면도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umu아무아의 모든 기이한 특성들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미스터리했습니다. 길쭉한 형태 꼴이 없는 모습,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체, 예를 들어 태양의 빛을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라이트 세일과 같은 탐사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이 캔버스에 그린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인 빛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합니다. 이 광자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에 부딪히면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을 광자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력은 지구에서 느끼기에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약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주 거대하고 아주 얇으며 아주 가벼운 돛을 만들어 태양빛을 받게 한다면 이 미세한 광자 압력만으로도 엄청난 속도로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바람을 맞고 나아가는 돛담배처럼 말이죠. 만약 오umu아무아가 이런 형태의 라이트 세일 탐사선이었다면 그 가속도의 미스터리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심지어 그 길쭉한 형태도 우주먼지나 가스에 부딪히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추진력은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혜성의 꼬리가 없는 가속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흥미로운 가능성이죠. 이처럼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찾아온 첫 번째 성간 방문자는 정말로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우주를 탐험하는 다른 문명의 조용한 발소리였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가 나타난 순간 우리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이미 그것은 우리를 지나쳐 멀리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나갔지만 잠에서 깨고 나서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과학적 탐사선으로는 더 이상 오umu아무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며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첫 번째 전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놓친 그 아쉬운 순간은 마치 아주 중요한 편지가 문 아래로 스르륵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발신인이 멀리 떠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지도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umu아무아가 태양계의 중력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탐험가였다면 우리는 그 강변에 앉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셈이죠. 오umu아무아가 태양계를 통과한 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방랑자는 2017년 9월 6일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 거리는 수성의 궤도 안쪽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이 작은 점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소행성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한 달도 더 지난 후인 10월 말이었습니다. 이미 오umu아무아는 태양을 지나 목성 궤도를 향해 멀어지고 있었죠. 망원경으로 다시 관측을 시도했을 때 그것은 이미 너무 희미해져 있었고 더 이상 자세한 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손을 흔들던 누군가에게 뒤늦게야 답장을 하려는데 그가 이미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서글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즉시 이해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태양계를 가로질렀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초속 87km에 달했죠. 이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7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속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속도는 오umu아무아가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고 다른 별의 중력으로부터 시작된 독립적인 여행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태양의 중력에 묶인 천체들은 일정한 궤도를 돌거나 태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의 태양계라는 거대한 중력 우물을 한 번 스쳐 지나가고는 다시 원래의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마을을 방문한 외부인이 길을 묻지도 않고 잠시 머물다 다시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정체를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장 진보된 우주 망원경들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탐사선을 보내는 미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물리학에는 예측과 관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천체의 궤적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측의 범주를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관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상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기상 예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중 하나는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은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수 안에 있는 모든 별들, 심지어 우리 태양까지도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거대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바로 그 춤을 추는 별들 사이를 홀로 여행하는 외로운 무용수였습니다. 그 무용수는 우리에게 잠시 인사만을 건네고 다시 미지의 공간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인식하는 것일까요? 오umu아무아는 진리가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늦었던 사례와 비슷합니다. 만약 오umu아무아의 본질이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었다면 그 진리는 이미 우리 옆을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책은 이미 모두 쓰여져 있고 우리는 그저 아주 느린 속도로 그 글을 해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umuamua 놓친 경험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과학자들은 성간 천체를 더 빠르게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망루를 더 높이 쌓아 먼바다의 배를 더 일찍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은 성간 방문자를 특별히 식별하고 그들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umuamua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과학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놓쳤을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점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사건에 연관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공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야말로 인류가 끊임없이 별들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umuamua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질문을 던져주기 위해 잠시 들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umuamua를 놓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그 자체의 신비로운 모습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umuamua는 마치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그 돌멩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밤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그 희미한 빛의 점은 밝기가 8시간 주기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 밝기 변화는 마치 등대처럼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물체의 측면과 정면이 번갈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물체가 둥근 공 모양이라면 회전하더라도 밝기는 거의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오umuamua는 달랐습니다. 그 밝기 변화의 폭은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오umuamua가 매우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시가나 납작한 팬케이크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10대 1의 비율로 길쭉한 형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했던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우주의 천체들은 대개 중력의 작용으로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이룹니다. 행성이나 별이 둥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이나 해성은 크기가 작아 중력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umuamua처럼 10대 1의 비율로 극단적으로 긴 형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유력한 자연적 가설 중 하나는 다른 행성계에서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 과정에서 이렇게 매끈하고 길쭉한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게다가 이 파편이 성간 공간을 수백만 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 우주선이나 먼지에 의해 마모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했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유리병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깨지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기이한 일입니다. 오umuamua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잠시 언급했던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는 오umuamua의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해성처럼 꼬리를 만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의 중력을 뿌리치고 나아가는 듯한 미세한 가속. 이 가속은 과학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umuamua가 해성이었다면 태양열에 의해 얼음이 승화하면서 가스를 분출하고 그 반작용으로 가속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아무리 관측해도 해성 특유의 꼴이나 코마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오umu아무아 내부에 숨겨진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얼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극저온에서만 승화하는 수소 얼음 같은 것이 말이죠.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수많은 과학적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었을 때 오umu아무아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는데 그 변수조차도 방정식의 모든 해를 찾아주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문점들은 자연스럽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자연적인 천체가 아니라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물체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가설은 물리학자 아비 로브와 같은 소수 학자들의 주장으로 주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오umu아무아의 모든 기이한 특징들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해 줍니다. 길쭉한 형태는 우주 공간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디자인일 수 있고, 설명되지 않는 가속은 태양의 광자 압력을 이용한 라이트 세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 탐사를 위해 설계하는 탐사선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과학적 법칙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어떤 자연의 패턴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의 흐름에 반하는 어떤 의지가 개입된 듯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는 매우 위험한 가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 현상을 외계인의 짓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의 경우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또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탐사선을 만들어 우주를 탐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탐사선은 수백만 년의 성간 여행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원리들이 존재할까요? 오umu아무아는 마치 과학이라는 거대한 책의 첫 페이지에 등장한 오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타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오타가 사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기이한 돌멩이 혹은 인공적인 탐사선이었다는 가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 현상과 인공적 현상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의 궤도나 해성의 꼬리는 모두 중력이나 태양풍과 같은 자연의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죠.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이 법칙의 틀에서 살짝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것의 모든 특성, 즉 길쭉한 형태 꼬리 없는 가속, 그리고 기이한 회전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자연으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연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움직임을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로 이해하려 했고,
그들의 눈에는 불규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그들의 완벽한 우주관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오umu아무아의 미세한 가속이 정말로 태양의 광자 압력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한 지적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과학적 원리와 충돌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여러 가설이 있을 때 가장 단순한 가설이 가장 옳은 가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오umu아무아의 경우 가장 단순한 가설은 그것이 미지의 자연적 현상, 즉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혜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계인의 탐사선이었다는 가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과학적이지요.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천동설이 가장 단순한 가설이었지만 지동설이 훨씬 더 복잡한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면서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umu아무아의 경우 외계 탐사선이라는 가설이 오히려 모든 기이한 특성들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본질은 단순히 단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를 따라가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방에 갇혀 있다가 창문 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우주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umu아무아는 그 창문 밖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며 세상은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신비롭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오umu아무아가 태양계의 가스와 먼지 구름과 상호작용하면서 미세한 가속을 얻었을 가능성, 혹은 오umu아무아의 내부에 아주 희귀한 종류의 얼음이 존재했을 가능성 등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았죠. 이 모든 시뮬레이션은 오umu아무아의 행동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오umu아무아가 기존의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는 결국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방식과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다른 문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조용히 속삭여준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 중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밤 창밖을 내다보며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별들 사이를 홀로 여행하는 또 다른 오umu아무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우주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그 그림자를 쫓으려는 용기 있는 추적자들도 있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존재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과학자들은 그것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한 대담한 미션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umu아무아가 우리를 멀리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션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야말로 인류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저물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빛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기존의 로켓 추진 기술을 이용한 탐사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이미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를 탈출하고 있었죠. 아무리 강력한 로켓이라도 이미 수개월 전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린 기차를 따라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고 해도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umu아무아는 이미 다른 별을 향해 떠나가고 있을 테니 사실상 의미 없는 시도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다 혁신적인 추진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개념이 바로 라이트 세일, 즉 광자 도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이 개념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죠. 라이트 세일은 태양의 빛, 즉 광자의 압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오umu아무아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로켓에 화학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했고 오직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세일은 마치 거대한 거울을 우주에 펼쳐놓고 태양빛을 반사시켜 미는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힘은 아주 미약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탐사선의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한 또 다른 대담한 미션은 브레이크스루 스타샷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가벼운 나노 탐사선을 만들어 강력한 지상 레이저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노 탐사선에 연결된 아주 얇은 라이트 세일을 지상에서 쏜 레이저 빔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탐사선을 빛의 속도의 약 20%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역시 아직은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미션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로켓들은 여전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리는 여행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훨씬 더 넓고 다른 별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단순히 그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성간 여행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한 미션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그 조각이 어떤 그림의 일부인지 알아내기 위해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퍼즐 조각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그것이 던지는 질문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거대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다른 문명은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갈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션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잠시 멈춰 있는 목표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류는 과거에 하늘을 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달에 가는 것을 꿈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고 해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불가능은 바로 성간 여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선생님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낸 탐사선이 오umu아무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혹은 그 미션 자체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을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한 대담한 미션들을 상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희망의 돛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돛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라이트 세일입니다. 태양의 빛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이 혁신적인 개념은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성간 여행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마치 고대 인류가 바람의 힘을 이용해 거대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듯이 현대 인류는 빛의 힘을 이용해 우주라는 더 넓은 바다를 항해하려 하는 것이죠. 라이트 세일의 작동 원리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복사압에 기초합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광자라는 작은 입자의 흐름입니다. 이 광자는 질량은 없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자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그 물체에 아주 미세한 힘을 가합니다. 이 힘은 지구 위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중력에 비해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가볍고 거대하며 반사율이 높은 돛을 만들면 태양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광자가 그 돛을 지속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돛담배를 밀어주듯 우주에서는 태양의 빛이 탐사선을 서서히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 세일이 기존의 로켓 추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로켓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순식간에 태워 강력한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는 무겁기 때문에 우주선 전체의 무게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연료를 다 쓰면 더 이상 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라이트 세일은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추진력의 원천이 태양이라는 영원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주에 돛을 펼치면 그 탐사선은 태양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umu아무아와 같은 빠른 성간 천체를 따라잡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돛은 얼마나 커야 하고 얼마나 가벼워야 할까요? 그리고 우주선은 어떻게 그 돛을 제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돛을 만들고 그 재료로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태양을 떠나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는 태양빛이 약해지므로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쏘아 탐사선을 가속시키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빔은 돛에 집중되어 탐사선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는 꿈의 기술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umu아무아가 인공적인 라이트 세일이었다는 가설은 우리가 미래에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다른 문명에 의해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 위해 라이트 세일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 오umu아무아 자체가 라이트 세일이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답이 이미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 역설은 인류의 과학적 지식이 아직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우주를 향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우연히 우리를 방문한 것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이든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별들을 향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으려는 대담한 미션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처럼 우리는 이제 빛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별을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별들 사이를 홀로 여행하는 또 다른 오umu아무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우주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이 꿈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umu아무아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홀로 여행하는 외로운 무용수였다면 인류는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서 고독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 즉 세티아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이 오랜 프로젝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라디오 채널을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려온 것처럼 말이죠. 세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류의 꿈과 희망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스믹 키스라는 아름다운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다른 문명으로부터 답장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SET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 있는 신호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넓은 우주에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고독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오umu아무아가 나타났습니다. 오umu아무아는 SET가 오랫동안 찾던 인공적인 신호와는 다른 형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전파 신호가 아니었고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기이한 특성, 즉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길쭉한 형태와 미세한 가속도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마치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이전에 이곳에 있었다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세티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파 신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떠다니는 인공적인 물질적 유물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유적을 발굴할 때 그 문명이 남긴 도구나 건축물의 형태를 통해 그들의 지혜와 문명을 엿봅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거대한 규모나 정교한 건축 기술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입니다. 오umu아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인공적인 탐사선이었다면 그것의 형태와 움직임은 그것을 만든 문명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미스터리를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만 풀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기이한 물체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SET에게 물질적 유물을 탐색하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탐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다른 문명들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유리병에 담긴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바닷가에 떠밀려온 낡은 배 조각들을 분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낡은 배 조각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만든 문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페르미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많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역설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문명이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이미 멸망했거나 혹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am우아는 이 역설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흔적은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umuam우아는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am우아가 정말로 외계 문명의 탐사선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적 현상이었는지. 하지만 오umuam우아가 세티와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향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umuam우아가 우주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남긴 희미한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umuam우아에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의 원인이 정말로 외계 문명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가장 유력한 자연적 가설 중 하나는 오umuam우아가 태양계의 먼지와 가스 구름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속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축한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저항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오umuam우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먼지 입자, 원자 이온화된 가스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성간 매질이라고 부르죠. 오umuam우아와 같은 성간 천체가 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미세한 저항을 받거나 반대로 매질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미세한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잎이 물의 미세한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성간 매질과의 상호작용은 오umuam우아의 관측된 가속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를 종이배가 미는 것과 같은 힘이었죠. 또 다른 가설은 오umuam우아의 표면에 얼어붙은 휘발성 물질, 예를 들어 수소 얼음이 태양열에 의해 미세하게 증발하면서 가스를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소 얼음은 영하 259도라는 극저온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umuam우아가 아주 차가운 성간 공간에서 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umuam우아는 우리가 흔히 보던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과는 다른 종류의 수소 해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수소 얼음은 아주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오umuam우아가 수백만 년의 긴 여행을 견디면서 그 얼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가스가 분출되었다면 해성 특유의 꼬리가 보여야 하는데 오umuam우아에게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신의 분노나 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석이 우주에서 온 돌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미지의 현상을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원리로 그 현상을 해명해 왔습니다. 오umuam우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나 새로운 종류의 천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우무아무아의 가속도가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인공적인 기원의 증거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학은 미스터리를 싫어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스터리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우무아무아의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보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 우주 먼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별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우무아무아의 기이한 형태와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바로 회전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마치 무작위로 흔들리는 물체처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텀블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소행성이나 혜성은 안정된 축을 중심으로 마치 펭귄처럼 규칙적으로 회전하죠.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달랐습니다. 그 회전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손이 그것을 이리저리 던지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천체 회전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천체의 기원과 역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나 별의 자전주기는 그 형성 과정의 잔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의 불안정한 회전은 마치 다른 천체와의 충돌이나 아주 강력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겪은 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만약 오우무아무아가 인공적인 탐사선이었다면 그 텀블링은 기술적인 문제나 의도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 혼돈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혼돈 이론은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우무아무아의 불안정한 회전은 마치 우주의 혼돈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는 어떤 규칙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주에는 라그랑주점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큰 천체, 예를 들어 태양과 목성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이곳에 작은 물체를 놓아두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이러한 안정된 지점과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물리학적 법칙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움직임이 순수한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지능적인 목적을 가진 무도회였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행성들의 궤도, 별들의 탄생과 소멸은 모두 예측 가능한 물리학적 법칙에 따르죠.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그 질서 속에 숨겨진 혼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힘이나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우무아무아의 기이한 회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혹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인지.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는
아직 읽히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페이지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법칙과 질서, 그리고 혼돈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별을 바라볼 때 그 별들 중 하나가 오umuamua 처럼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umuamua의 기이한 특성들을 하나하나 탐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연과 필연에 대한 것입니다. 오umuamua는 우연히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철학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오umuamua와 같은 성간천체가 얼마나 자주 존재하고 우리 태양계에 얼마나 자주 방문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는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이러한 성간천체의 방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오umuamua의 발견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필연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작은지를 감안할 때 우리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umuamua는 수천 년에 한 번 오는 아주 희귀한 손님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희귀한 순간을 우연히 포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해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으며 각 별에는 행성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곱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숫자가 됩니다. 이 거대한 숫자 속에서 오umuamua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죠. 마치 동전을 수십억 번 던지면 앞면이 연속으로 수십 번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주라는 거대한 규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umuamua의 발견은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원리는 인류가 우주의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성에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평범한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오umuamua가 인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이 원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명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탐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탐사선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amua가 우연히 우리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의 어떤 거대한 패턴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물체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별을 바라볼 때 그 별들 중 하나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필연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umuamua는 우리에게 우주의 고독을 향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도구와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과 페르미 역설입니다. 오umuamua는 이 두 가지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에 존재하는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이 방정식은 별의 탄생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의 수,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하고 통신 기술을 개발할 확률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방정식에 각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떤 과학자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어떤 과학자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 방정식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반면 페르미 역설은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역설은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하는 엄청난 가능성과 현실의 침묵 사이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 문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미 자멸했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그들의 신호를 해석할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 문명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우주에는 우리를 제외한 지적 생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흔적은 전파 신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오umu아무아와 같은 물질적인 유물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견하듯 우주 탐사를 통해 다른 문명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고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수십억 년 먼저 탄생한 별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곳에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문명들이 이미 우주를 누비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바로 그 가능성의 물리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발자취를 뒤늦게야 발견한 것일 수도 있죠.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umu아무아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전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고독한 섬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별빛 아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만 오umu아무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질문에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방문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오umu아무아가 전파 신호를 보내거나 표면에 어떤 문자를 새겨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존재가 남긴 흔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단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해독할 방법을 모르는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인공적인 탐사선이었다면 그 흔적은 그것의 물질적인 특성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umu아무아의 밀도와 구성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소행성보다 훨씬 더 가볍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희귀한 합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인공적인 기원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물의 재질을 분석하여 그 시대의 기술 수준을 짐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흔적은 오umu아무아의 표면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탐사선들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특수한 보호막을 두릅니다. 오umu아무아의 표면 역시 수백만 년의 성간 여행을 견뎌낸 흔적, 즉 우주선이나 미세 운석과의 충돌로 인한 마모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을 반사한다면 그것은
오umu아무아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매끈한 인공적인 구슬과 자연에서 얻은 돌멩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류 문명의 흔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의 다른 외계 문명이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여 보이죠. 탐사선과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 탐사선에 담긴 황금 음반이나 인류의 그림을 보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굴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umu아무아처럼 조용하고 미스터리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다른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거나 전파 신호를 보내는 대신 아주 미묘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미묘한 단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오umu아무아를 더 가까이에서 관측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표면에서 나노 단위의 구조나 혹은 미세한 패턴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래에는 우주의 모든 기이한 천체를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잠재적인 유물로 간주하고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umu아무아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한 상상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인공적인 것이라면 그 흔적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이미 그들과 만났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지만 그 편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더 자세히 탐사하기 위한 미션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어떤 기술적인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인류가 성간 여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의 벽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할 도전은 바로 속도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이미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탐사선 역시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빠른 탐사선들도 오umu아무아의 속도에 비하면 느릿느릿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발사되어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는 초속 약 117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속도가 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이저 1호가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달팽이 경주를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치타와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오umu아무아를 따라잡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탐사선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극저온 진공 상태, 그리고 우주선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탐사선과 통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탐사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만도 수십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을 보내는데도 다시 수십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전화 통화가 수십 시간씩 지연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정확성입니다. 오umu아무아는 매우 작고 희미한 물체입니다. 그것을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조준하고
탐사선이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마치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만으로도 탐사선은 오umu아무아를 놓쳐 영원히 우주미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들은 우리가 아직 성간 여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의 광활함과 우리의 탐사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태양계라는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인류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기술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별과 별 사이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에 대한 후속 탐사 미션이 언젠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꿈으로 남을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미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을 조용히 비춰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 수많은 기술적 도전들을 던져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umu아무아는 마치 우주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고독한 섬에 갇힌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문명 중 하나일까요? 만약 오umu아무아가 정말로 외계 문명의 탐사선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철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우주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원리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활함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며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를 탐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탐험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인류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미지의 것을 탐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바로 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 비밀들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지도에 없는 곳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흥분과 같죠.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중 하나는 인류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활한 우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는 그 발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존재의 흔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 평범한 돌멩이였는지.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수많은 과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활함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탐험과 호기심이라는 인류의 가장 깊은 본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약 오우무아무아가 정말로 인공적인 탐사선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를 제외한 다른 배들도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독한 섬이 아니라 수많은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용한 속삭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곳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주의 미스터리를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세일과 같은 대담한 개념들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를 탐험하는 데 있어 속도와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우무아무아를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놓친 기회 덕분에 우리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다음 성간 방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에게 우주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했고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미지의 것을 탐험하려는 존재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끊임없는 호기심을 남겼습니다. 이 밤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오우무아무아라는 한 줄기 빛을 따라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우주의 깊은 바다를 항해하며 고독한 별들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파동은 어떤 것인가요? 오우무아무아의 기이한 모습처럼 혹은 설명되지 않는 가속도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아직 완전히 잔잔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파동은 결국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 사라지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공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그 공기는 오우무아무아가 지나온 우주의 먼지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곳을 찾아 그곳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모든 생각과 질문들은 부드러운 밤 공기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오우무아무아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들어 갑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